보고, 듣고, 세상을 말하다. 당국인들의 교양을 책임지는 당국교양백서. 안녕하십니까? 당국교양백서의 황성현입니다. 네, 당국교양백서 4화에서 나눠볼 주제는 언론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는 김세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1호학번 김세현입니다. 갓세븐을 좋아합니다. 네, 세현 씨 혹시 갓세븐 말고 신문이나 뉴스 보시나요, 평소에? 사실 저널리즘 학도로서 뉴스랑 신문 많이 본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 앞에도 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신문에 나오는 용어나 그런 지면 형식 같은 게 따분하고 재미없어서 안 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널리즘 하면 항상 딱딱하고 지루하고 힘들다 막 이런 생각만 하셔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건 물론 지루하고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재미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널리즘을 조금 더 편하고 알기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론이 주목했던 최근 이슈 중에서 좀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미투 운동과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두 문제 모두가 한국에 있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젠더 이슈와 분단 문제 같은 것들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미투 운동을 먼저 얘기하자면 항상 성추행이나 성희롱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숨어 다녀야 된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서지현 검사가 당당히 TV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하는 태도도 당당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용기를 얻게 됐다는 게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걸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항상 대립했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통역관도 없이 단둘이 어떤 편안한 그냥 공원 같은 장소에서 30분 동안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미투 운동이나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미투 운동은 좀 피해자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좀 심어준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북정상회담도 그냥 정말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좀 더 우리에게 가슴에 울림을 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슈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네, 여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하는데 여론은 어떤 것을 여론이라고 하나요? 사실 전공의 영역에서 여론을 얘기하려면 사실 1시간, 2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대중적인 영역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의 어떤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투 운동 같은 사회적으로 무게가 있는 이슈에서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여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여론은 약자나 소수를 보호하고 피해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런 여론을 형성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널리즘이 올바른 여론 형성하는 데 이끌어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저널리즘이? 대중적인 방법은 매체를 통해서 저널리즘 콘텐츠를 전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흔히 4대 매체라고 하는 매체들이 있었어요. TV, 라디오, 잡지, 신문 이렇게 4가지 매체가 있는데요. 이 매체 외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 채널들이 생겼는데요.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나는 꼼수다나 파파이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공중파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반대로 기존의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이제 새로 생긴 플랫폼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플랫폼들이 다양해지고 콘텐츠들이 다양해지면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좀 이상한 댓글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상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어쨌든 반사회적이라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저도 느껴요. 근데 반대로 그 오류나 반사회적인 것들에 반박을 할 수 있고 정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많아졌거든요. 네, 시민이 스스로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시민들이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실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어떠한 공론장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세훈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이전에는 4대 매체가 모든 여론 형성을 지배하는 사회였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시민은 제한적인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안 됐던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진보된 형태로 지금 저널리즘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댓글을 조작하고 이러는 거는 분명히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세훈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매체들에서는 좀 일방적으로 매체들이 이렇게 수용자들에게 아젠다 세팅을 했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세훈 씨, 오늘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총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커다란 데스크에 앉아서 손석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딱하게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촛불 집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들리는 대중음악을 따라하고 그거를 SNS에 올리고, 그런 SNS에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정말 잘했다, 아니면 너 그런 데도 가니? 막 이러면서 댓글 다는 거 모두가 시민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저널리즘 영역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이 저널리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견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창구에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좀 언론을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학우분들에게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디보이스도 우리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언론기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